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렸을 적부터 친구들 사이에서 보살이라고 거의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왜 별것도 아닌 일에 언성을 높여 싸우는지 도통 이해하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아무나랑 결혼을 해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들었고, 은연중에 저도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저는 20살이 넘어서부터 대학을 수도권으로 다니게 되면서 자취를 시작했고요. 좋은 성격 덕분에 주변에는 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저보다 연상인 신랑을 학교 선배들의 추천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대기업에 다니는 안정적인 경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고, 저보다 5살이나 많아서 그런 게 안정되어 있는 모습이 더 끌렸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그 사람과 연애를 하게 되었고, 나이가 있던 그 사람에게 맞춰 저는 20살 후반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신랑이 살던 집을 리모델링해서 저희는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집안일도 도우려고 하고 나들이도 자주 다니면서 지냈는데, 그것도 잠시였을 뿐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임신을 하게 되면서 입덧이 심해 아무 음식도 함부로 먹지 못했고 거의 하루 종일 잠만 잤던 것 같습니다. 신혼 때였으니 신랑은 그런 저를 안쓰럽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좀 돈 ным 듯 싶더니 한두 달이 넘어가니 손을 놔버리더군요. 저는 남는 시간이면 집 정리를 하고 아이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무렵 신랑은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했어요. 제가 거의 만삭이 다 되었을 때의 일이었죠. 8개월 무렵부터는 집에 혼자 지내면서 산부인과를 다니고 혹시 혼자 있는데 아기가 나올까봐 제왕절개 수술을 예약하고 출산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타지에 계셔서 자주 드나들기 힘든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같은 지역에 있는 시부모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은 없었거든요. 저는 그렇게 아이를 낳았습니다. 요즘은 산후조리원에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을 알려준다고들 말하던데 저도 산후조리원에서 아기 기저귀 가는 법부터 앉는 법 그리고 수유하는 법까지 다 배운 것 같네요. 그나마 혼자 하는 육아에 힘이 되는 게 있다면 조리원 동기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TV에서 조리원 동기들이라니 그런 말은 여유가 넘치는 사람들이라 하는 모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이를 낳아보니 매번 어디 물어볼 수도 없고 또래를 키우는 조리원 동기들이 많이 의지가 되는 게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다 비슷한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공감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고요. 다른 사람들은 신랑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를 하면서 흉을 보기도 하고 칭찬을 하기도 하는데 저는 신랑이 계속 출장 중이라 이렇다하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주말에 잠시 오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그래도 주말에 집에 오면 아이와 잘 놀아주기는 했으니 그걸로 만족스럽다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 정도가 지났고 한 번은 친정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올라오셔서 한 며칠 계셨을 때가 있습니다. 병원 건강검진 때문에 올라오셨다가 마침 주말에 결혼식도 있어서 4일 정도 머무르게 되어서 저한테 이 기회에 애를 봐줄 테니 신랑 얼굴이라도 보고 오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매번 신랑이 지내는 곳이 궁금하기도 했었고 주말만 보다 보니 딱 기회다 싶어 신랑이 근무하고 있던 내전으로 찾아갔습니다. 미리 집 주소를 알고 있었고 종종 택배나 반찬 같은 것도 보냈었기 때문에 서프라이즈를 하려고 단숨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벨을 누르고 나오는 사람을 보고 의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영민 대리님 여기 안 계시나요? 아, 박 대리님요? 아직 안 들어오셨는데. 저희 신랑이랑 같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신랑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서. 그게... 그 남자는 한동안 머뭇거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고 들어오라는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한번 봤는데 이건 투룸도 아닌 그냥 원룸이었습니다. 혹시 신랑이 야근이라도 하는 건가 싶어서 전화를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난처해 하는 그 사람을 두고 저는 신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신 어디야?
나? 나 집이지. 왜? 나 지금 당신 집 앞인데 당신이 왜 없어? 어? 지금 대전이야? 애는 어쩌고? 우리 부모님이 오셔서 한 며칠 봐준다고 하시길래 반찬 싸왔지. 말도 없이 오면 어떡해. 나 오늘 워크숍인데. 방금 집이라며. 숙소에 들어왔단 말이지.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고 다시 그 원룸에 가서 문을 두드렸을 때는 안에 있던 사람이 절 무시하더군요. 이렇게 수상한 상황에서 신랑을 의심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다 저는 집으로 돌아갔고요. 제 전화를 무시하던 그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주말에 집으로 왔고 저는 그런 그 사람을 추궁했지만 그저 저에게 예민하다고 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신랑이 잠든 틈에 커플 위치 어플을 깔아뒀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에 신랑은 대전을 간다며 말을 해서 제가 기차역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이 집에 잘 들어갔나 어플을 켰는데 저희 집에서 불과 30분 남짓 걸리는 곳에서 위치가 확인되더라고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고 그날 이후로도 몇 번 더 해봤지만 계속 원래 다니던 회사와 저희 집에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 그리고 그 인근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이해를 못하고 있던 그때 조리원 동기 모임이 있어서 주말에 아이와 함께 번화가에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저 사람 우리 아파트에 사는데 애가 발랑 까진 게 밤엔 업소를 다닌 것 같더라? 하며 말을 했고 저도 자연스럽게 그 방향으로 눈을 돌렸는데 거기서 보인 모습을 보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 자리에 웬 어린 여자와 함께 쇼핑을 하는 신랑을 보게 됐어요. 어린 여자라는 그 사람은 몸매도 좋고 확실히 화장도 짙은 게 밤에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옆에서 앞서 말한 그 사람을 툭 치더니 저 두 사람 같은 회사 다니는 부부야. 얼마 전에 애도 낳은 것 같던데?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는 그 말을 두 번 연달아 들으니 머리가 아찔했고 저는 곧장 두 사람에게 갔습니다. 다른 조리원 동기들은 험한 꼴 당한다며 그런 저를 막아섰지만 그때 제 눈에는 보이는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바로 들고 있던 애기의 똥기저귀를 신랑의 얼굴에 그대로 문질러 버렸습니다. 당연히 주변 사람들은 소리를 지르며 난리가 났고 저는 거기서 제대로 쪽팔려 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애기 낳을 때부터 출장이라고 집에도 안 들어오더니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린 거야? 그런 게 아니야. 쪽팔리게 여기서 왜 그래? 그럼 뭔데? 참아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하고 다녀? 그럼 이 여자는 누군데? 나가서 이야기해. 나가긴 뭘 나가? 제가 울면서 소리를 지르니 주변에 있던 조리원 동기들도 전부 달려와서 신랑에게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애 키우는 게 장난 같냐고, 네 새끼 두고 그러고 싶냐고 하면서요. 신랑은 거기서 절 밀치고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사실은 신랑에게 여자가 있는 건 대략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믿었고 제가 아는 체도 몇 번 했으니 알아서 정리할 기회도 줬었는데 끝까지 반성의 기미 없이 그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그 사람을 보며 저도 참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혼 소송을 하고 상간녀 소송도 했고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친정집으로 들어가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아버지가 성격이 좀 불같으세요. 그래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찾아가서 신랑이 이랬다 저랬다 전단지를 만들어서 뿌리고 다니시고요. 신랑은 그런 저희 아버지 때문에 회사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되었고 결국은 실직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신랑 집에 포크레인을 끌고 가려는 걸 제가 얼마나 힘들게 말렸는지 몰라요. 아주 두 인간을 죽여버리겠다고 난리였으니까요. 마치 세기의 연인인 마냥 깨복던 둘은 제가 계속 소송을 걸고 물고 늘어지니 헤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 불륜 사이에서 태어난 애만 불쌍하게 됐네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